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타이핑을 한번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월드 코리아 파이팅! 자, 그럼 우리 저희들 자가지고 자, 그러면 우선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홀송 회장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송포대입니다. 제가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지금 현재 총괄 정부 수석을 맡고 있고요. 세계 한인의 총연합회의 보상회장님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인회장을 한 곳은 캘리포니아의 인랜드라는 곳이고, 한인들은 한 10만 명 정도 살고 계신 곳에서 한인회장을 4년 했고요. 미국에는, 미국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는 우리 한인들이 한 270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50개 중에 한 180여 한인회가 있습니다. 한인회라는 단체가 뭘 하는 단체냐면,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돕고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가 한인회입니다. 그러면 이 한인회가 많아져야 되냐 적어져야 되냐?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한인들이 일정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상 한 5천 명 이상 정도 되는 곳에 한인회가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한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적 역할입니다. 정치적 역할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시의원, 그다음에 연방 하원, 상원들을 갖다가 뽑아서 우리 그 한인들을 갖다가 소수민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한인들을 돕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한인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그 한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 한인 제2세대 상태들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합시키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인회가 마치 그 동네 한 몇몇 분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1863년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에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에 의해서 그 노예 해방 선언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꼭 100년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워싱턴 평화의 대행진이 일어났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꼭 45년 후에 2009년도에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버락 오바마라는 그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예 선언을 하고 145년 만이죠. 올해는 저희가 121년째 이민 역사가 미국에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 30년 후에 150년 이민 역사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닮은 한인으로서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베이스에서 일하는 것이 저희 한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났더니 60년생이라고 그러시더군요. 그 60년에 우리나라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였답니다. 지금은 36,000달러입니다. 이 정도 크기까지는 저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에 나가는 우리 한인들, 대한민국이 나가려면 해외에 있는 재외 동포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미래로 가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들이 현안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을 갖다가 하는 것이 해외 단체들인데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정치적 신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한인들을 어떻게 하면 결집을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릴 것이냐. 저는 그 세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책자에 다 있습니다. 책자에 있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까? 네. 저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정치적 신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흑인 대통령이 날 때까지 노예 해방 선언이 나고 145년이 걸렸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한인들이 지금 현재 4명이 미주 하원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주 하원이 미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합니다. 435명입니다. 50개 주에 435명의 하원들이 그 큰 미국을 움직이는데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한인들이 4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 5천입니다. 3억 5천인데 우리는 지금 270만 공식적이고 그 다음 비공식으로 350만 1%의 한인이 미국에 삽니다. 435명의 하원 중에서 1%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40명, 10%는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력 신장을 해가지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그 전에 196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2024년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산 선생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산 선생님이 120년 전에 미국에 와서 그 동포 사회를 갖다 단합을 시킨 측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 한 달에 63불이라는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10%를 띄어서 독립자금을 보냈던 아주 훌륭한 선교를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도 없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도 독립자금을 내고 했던 그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들은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도 뺏기고 어렵고 그렇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전 세계에서 우뚝 설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신장을 왜 해야 되느냐? 저희 한인들이 전 세계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 앞으로 100년을 가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의 100년을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신장을 해야 되고요. 아까 단합을 얘기했는데 싸우고 공교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왜 싸우냐면요.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 국회를 보십시오.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그 이유가 뭡니까? 똑똑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치 해외에 무슨 단체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은 큰일은 안 것처럼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차세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제가 좀 젊어 보이죠? 미국에 살고 좀 젊습니다. 네. 근데 제가 56년생입니다. 지금 68, 미국 나이로 하면 68인데 여기 60인가요? 어떻게 되나? 근데 제가 손주가 있어요. 그 손주가 2명이나 있는데 걔네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한국애냐 미국애냐? 한국애예요. 물론 미국 시민권자지만 걔네들 한국애입니다. 그럼 한국애를 어떻게 한국애로 분류를 하느냐? 한국말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애가 둘인데 손주가 둘인데 하나는 떠듬떠듬 한글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놈은 못해요. 굉장히 한글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도 이 국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이 거기에 지원을 좀 해주세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10년 전에 이 도산항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은 100년 후를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차세대를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오늘 타이틀이 한인 단체의 역할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차세대에다가 방점을 전해 찍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다 맞춰주시고 정말 뜻깊은 이야기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볼송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강연들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오영훈 세계 한인의 총연합 상무부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지난주까지 세안총회 회장 위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좀 예쁘게 PPT로 잘 만들려고 그만 시간 가졌습니다. 앞서 우리 보상부 세안총회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 한일 총연합회는 2022년 10월 3년 전입니다. 3년 전 세계 한인 대상교회에서 창립 총회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는 고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전 세계 10개 대표 한인 총연합회와 500여 개의 지역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출범했습니다. 제 총회에서는 2022년도에 중장기 사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그 비전의 제목은 내외 동포 간 상호 발전과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플랫폼 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따른 한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시간 이상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인회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외교 활동 활성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해외 한인회는 그간 문화와 정책 그리고 남원과 봉사활동 등 각종 공공외교 활동을 그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거주국에서의 한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총회는 이러한 대외 동포를 통한 대거주국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2022년부터 한인의 공공외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도부터 시작된 외교부의 제2차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재외동포 공공외교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외동포를 통한 공공외교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을 보고 총연의 사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안총회는 2022년도부터 매년 한인회를 추진해서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한인은 이를 공유하고 또 국내에는 한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긍심에 감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1회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세미나는 2020년 9월달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는데 이는 총 10개 한인회가 참석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활동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안총련에서는 이 일회성 세미나 가지고는 지속적인 한인의 공동 활동을 활성화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관점을 두고 한인회에서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2023년 3월달에 발간했는데 이거는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하고 협력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또 이북으로도 만들어서 세안총련 웹진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북에서는 다운로드는 안 되고 이제 열람 가능하고 책자는 뒤로 보관하고 이러저러한 행사 때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록 내용은 먼저 공공외교란 무엇인가는 공공외교의 이해에 대한 내용하고 또 재정보와 관련된 공공외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 다음에 공공외교의 실제 추진 사례 등을 수록을 해서 한인회가 그 공공외교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회는 이제 세미나는 2023년 12월달에 이제 화상으로 개최했는데 이때는 이제 성계 한인회가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사를 발표하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북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세미나 이외에도 우리가 한글 티셔츠를 제작해서 이렇게 그 한인회를 통해서 거주민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거주민의 한인회를 통해서 한글 보급 확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도 아시아 총연에서 그 전 세계 제일농골 대상으로 한글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거기 이제 대상 수상자로 이게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한인회 보고에서 현인한테 배포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회성 행사는 부족해서 이렇게 상설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공공외교 아카데미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우리 공공외교 의식을 함양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인회가 이제 거주국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좀 아쉽게 느끼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홍보 영상 짧은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홍보 영상이 많은 것 같지만 어디서 이렇게 구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같이 또 그다음에 방크 민간 외교사절단 방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홍보 영상을 잘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좀 협업을 해서 우리가 웹진상에 많이 걸어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홍보 영상을 걸어놔서 이제 한인회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하대는 이제 우리가 공공외교에 관한 여러 가지 강좌를 우리가 웹진상에 탑재해가지고 그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렇게 웹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교과서 한국 관련 기술 내용 보완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도청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제 최근 인도가 그 차세대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이제 구성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K-POP 등 한류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인구 최다국인 인도인에게 한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세안총련 그리고 인도 한인회 총연합회 그다음에 민간 외교사 일단 방크랑 3대간 협력해서 인도 교과서를 입수해서 수정 보완상을 도출하고 이걸 인도 교과서 관계위원회 수정 보완 요구 이렇게 합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31일 그 인도 한인회 총연회로부터 인도 교과서 3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총 39권을 입수해서 지금 방크에서 분석 중이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되면
참작하면서 이제 공동 발표도 하고 또 인도 교과서 발급에 의한 전달해서 수용 보관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육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공공 외교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한일 이미지를 높이고 그다음에 거주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공공 외교 활동과 아울러서 차세대, 앞서 우리 폴송 회장님께서 말씀드린 차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 먼저 지난 9월 30일 날 국회의원회에서 한일 차세대 사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일회가 차세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차세대 사업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총 6개 한일회가 참석을 해서 각 한일회가 추진하는 차세대 사업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중점적인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공공 외교와 차세대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서 우리가 우리 국민이 세계 한인이 이제 우리 모국 대한민국이 발전 성장 과정 또 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서 국회에서도 세계 한인 모국 기여 활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과거 독립 이런 거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좀 발표도 하고 공유하고 이런 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시는데 예산 당국도 세계 한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좀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오영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되고 그래서 며칠 전에 10월 4일 날 제2대 회장이 침시에 있었습니다. 초대는 우리 심상만 인도에서 계시는 심상만 회장이 정말 수고해 주셨고 2대는 이제 베트남에 계신 고상고 회장이 맡아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오셔 나가셨는데 사실 세계한인 총연합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오영훈 상업부회장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오영훈 상업부회장님은 재래동포 재단 그때 기획이사를 하셨죠. 네, 기획이사를 하시고 재단 설립 때부터 정말 재래동포 재단을 내서 활동해 오신 재래동포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한인 총연합회가 만들어지고는 저상은 부회장을 맡아서 부총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대가 되면서 사실 새로운 이제 사무부회장이 오시는 걸로 하고 일단 사직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전도에 큰 좋은 일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오카라고 합니다. 월드오카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긍정적인데 그 양기모 상근 부회장님께서 이제 월드오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양기모 상근 부회장님은 전 코트라 중동본부장을 하셨습니다. 자, 양기모 상근 부회장님 패널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기모입니다. 저는 월드옥타의 일원으로 된 거는 올해 2월 1일부터 돼갔고요. 사실 월드옥타로 보면 완전히 신입사원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30년을 근무하면서 독일, 미국, 러시아, 최근에는 이제 두바이 중동지역본부장을 하고 가면서 해외 생활을 한 18년 연연하면서 현재 있으면서 정말 우리 한인에 계신 분들, 한글학교, 한인체육회 계속 접하면서
정말 저희의 그 코리아의 국가 위상을 높이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세미나가 이렇게 낯설지는 않고요. 그리고 정말 월드 코리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줘서 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좋은 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월드 옥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미 저희는 반세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마 43주년을 맞이해서 가고 있고 회원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한 33,000명 해서 정식 회원은 한 7,000명, 8,000명 되고 저희가 지금 두 분 연사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요한 차세대 사업을 저희 옥타는 이미 20년 전부터 해와서 배출한 사람만 지금 25,000명에 이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세대 사업이 중요하고 하면서도 야 이게 정말 도전과 난간의 역사구나 이렇게 키워놨고 저희도 이제 차세대는 39세까지를 차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땡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한 35세 정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너서클로 좀 더 들어와서 위에 계신 분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더 끌어안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재밌는 프로그램도 마련해보고 싶고 그래서 올해 7월 달에도 송도에서 차세대 회원을 전 세계에서 한 88명을 불러 모아서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또 20여 명을 같이 불러서 일주일간을 송도에서 합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좀 하고 그래서 일주일간은 송도에서 완전히 군대식으로 술 안 먹고 못 먹게 아예 다 철창을 쳐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국에 대한 자긍심도 좀 기르고 그리고 저희 옥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또 자랑스러운 게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는 지사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국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의 지사 역할을 해외에서 맡아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역량이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마케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지금 한 500여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분들 제품을 1년간 뭐 이렇게 진입 확장 단계로 인해가지고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주는 그래서 연간 1,000만 불 이상의 실적을 직접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번 수출 상담회를 해보고 하지만은 실제 고급 상품을 팔아준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시장에 이게 또 막히는 거를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노하우가 좀 쌓여가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교육을 마련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는 좀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지사화 사업이 마침 딱 떠 있는데요. 저희 글로벌 마케터가 지금 48개국, 88개 지회에 458명이 하고 있고 또 국내에 1000여 개사를 직접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직접 거양하고 있고 매년 10%씩 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타 같은 경우는 소상을 회원들한테 한다 그러면 뭐 해외 입장에서 고급 상품 수입 실적이 얼마냐, 그 다음 옥타에서 활동상이 어느 정도였냐, 이 두 가지를 포상을 할 때 항상 그 기준적으로 보고 저희가 뭐 대통령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들을 그렇게 수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43년 된 조직이다 보니까 이 지사화 사업도 있지만은 저희가 그 고급 청년들을 해외에 취업시키는 쪽에 역량도 지금 많이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서 한때 저희가 하여튼 1청년을 저희 모국 청년을 저희 회원사 한 곳에 한 명씩 취업시키자라는 운동까지 벌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또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해외에서 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해서 지금 현재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경청 스타스라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청년만 저희가 100명을 올해 한 10개 정도 지회에다가 한 10명씩 보내가지고 한 달간 같이 합숙을 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코트라 생활을 하고 여러 뭐 외교부라든가 기관들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옥타 회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가족처럼 집에 놓고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근데 이 친구들이 뭐 돌아가지 않겠다.
갔다가도 뭐 또 돌아오고 뭐 형님 동생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김동연 지사님도 너무 만족하다. 갔다 온 친구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올해 또 2기들이 또 해서 또 100여 명이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회장님들이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고국 청년들한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침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그 포스터가 한 장이 떴는데요. 지금 이제 한강대회가 이제 10월 22일부터 해서 이제 열리는데 그 주가 끝나면 바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비엔나에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라는 유럽 한국 상품전이 열립니다. 근데 저희 옥타 입장에서도 이거는 최초로 지금 개최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대표자 대회다, 한인 비즈니스 대회다 하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저희 회원사들이 수출 상담회를 한다든가 어떤 이사회 뭐 이런 총회 같은 거를 많이 해봤지만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300개사 이상을 모시고 가서 유럽 상품에 선보인다는 거는 만만한 행사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27개가 모였고 기관 단체, 중기중앙회 뭐 비롯한 그래서 국내에서 오는 손님만 거의 700여 분 가까이 되고 도지사님만 7분, 5분 거기에다 각 유관기관 단체장, 뭐 국회의원들 10여 분 오늘 오셨던 우리 주우영 국회 부의장님도 또 직접 날라오시고요. 그래서 동서 유럽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비엔나에서 저희가 정말 한국 상품에 대한 깃발을 꽂는 아마 유럽에서도 이 정도 행사를 아마 가져온 기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국내 중소기업들도 상당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첫 술이지만 첫 술부터 좀 배가 부르게끔 할 수밖에 없는 행사로 지금 자리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뭐 모두에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상품만 가지고서 코리아를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해서 저희 성악가 조수민님을 또 직접 비엔나로 모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년음악회가 열리는 그 비엔나 음악홀에서 저희가 따로 또 조수민 공연을 같이 하고 한국의 신진작가 120분을 모셔가지고 전시장 안에 코리아 아트페어를 또 같이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진희 연예인분을 불러서 또 기후변화에 대한 특강을 또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옴니버스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특히 유럽에 계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한번 내셔서 오셔서 좀 격려 좀 해주시고 저희 월드옥타 입장에서도 이런 행사는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와카라든가 각종 연합회 단체분들도 같이 하셔서 아마 뭐 경년이 됐든 매년이 됐든 해외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좀 할 수 있는 왜냐면 저희들이 다 어떻게 보면 또 반려가 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한국의 그 수출 더하기 수출 더 플러스에 저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자꾸 또 전달이 될 때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정말 예산을 좀 더 저희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초면에 이렇게 좋은 자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장동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월드옥타는 해마다 봄, 가을 한국에서 매 2년마다 한 번은 해외에서 큰 대회를 치릅니다. 3박 4일 치르는 그 행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이번에 비엔나에서 열린 월드옥타 비엔나 엑스포에도 국내에서만 700명이 가니까 얼마나 큰 행사겠습니까. 참 대단한 행사인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이용호 방글라데시 한인회장님이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한상 총연합회 사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는 세미나가 저는 익숙지 않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월드코리아 이종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33년 차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인구 1억 7천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스트롱한 나라, 전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발표할 것은 여러분 화면을 보시다시피 2년 전 사실 저희 아시아 총연합회에서 기획해서 한글날 2년 전 한글날 기념해서 저희를 한글 티셔츠 내지 저희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는 섬유의 강국이다 보니 섬유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아시아의 한국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 한인 이세인들은 물론 K컬처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드리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뛰어난 우리 한글을 널리 그리고 쉽게 알리고자 2022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서 아시아 한인학 총연합회에서 세계 각국 한인들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2023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론치 행사를 했고 티셔츠, 모자, 파우치백, 꽃웨어, 에코백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장학사업 및 세계 전례적인 데 있어 프로젝트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대합니다만 제 한글의 위대함과 어느 때보다 전 세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이다 보니 미래가 저희 아시아 한인의 총연합회가 도태를 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 PPT 자료와 동영상을 작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아시아 한인회는 22개국 72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9일부터 11월 30일 공모기간을 거쳐서 2023년 1월에 심사를 했고 인도네시아에서 론치 행사를 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023년 4월 달에 저희들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저희 제품 홍보는 사실 영상을 따로 준비했었고요. 만약 필요하실 경우는 저희 악천년 사무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악천년 사무실에 언제든 의뢰하면 되고요. 지금 제품들 일부를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편집하고 우리 김조식 소장님하고 일어서 주시죠. 아니, 그런 영상을 편집 사실은 실물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우리 신문에 그냥 기증을 한다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냥 보고 잘하면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그리고 모자도 이런 종류 뭐 모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골프백 같은 백들 이런 여행백 사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프리카 중동 한인의 총연합회, 한상 총연합회 정상호 오상 총장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상호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분양하고 수교가 되지 않은 시리아에 태권도 사범으로 파견이 돼서 2001년 시리아 대전 이후 2012년에 철수해서 국내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고요. 현재 제 본업은 아시아 태권도 연맹 심판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프리카 중동 연합회에 관한 다른 말씀을 드린 거 없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7개국가 아프리카 중동 국가 회장님들이 모인 단체로서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2001년도에 비영리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설립해서 작은 일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아직까지 5대 사업 자금이나 누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는 없고요. 저희 회장단이 개인적으로 모금운동으로서 크고 작은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실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2018년부터 평화생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연달아 진행했고요. 국내에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코로나 상황, 팬데믹 상황에도 우리가 기동을 했고 국성에서 이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밥솥으로 지원해드렸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리아의 미승 국가에 제가 태권도 보호를 하면서 한 10,000명 정도의 태권도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시리아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서 레바논까지 각 한일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태권도 전자장비를 지원해주고 어제까지 춘천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단이 시리아 선수단이 어제까지 참석하고 밤에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수교가 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국익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각 단체하고 이렇게 가끔 MOU를 맺었고요. 최근에 엊그제 세계 한일회장 대회는 태권도 도원이라는 지능재단과 MOU를 맺어서 거기에 5대 사업을 같이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또 태권도 문화기회를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같이 할 수 있고 공공단체와 또 그런 MOU를 맺었습니다. 그 전에 2018년도에 그 탄자니아의 건물 사업을 해서 개도식을 했는데요. 이게 안 나오네. 그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에 저희가 레바논에 가가지고 시리아하고 NOC 의원하고 태권도 회장을 불러서 우리 한인단체에서 태권도 전자장비 지원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5년이 변하지 않는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글로벌 생명나눔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의약품을 해외 어려운 나라에 보내주는 단체입니다. MOU를 맺어서 또 이제 시리아에 지원을 주셨는데요. 시리아 지진하고 시리아 대전이 겹친 터키에 약 8억 9천만 원치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시리아 우리나라 국교 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데이터가 있어야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빨리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없어서 제가 그 NOC 위원장을 통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전달했고요. 그 이후에 또 말라위에 12억 상당. 저희는 이런 기구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그냥 컨테이너 비용 정도만 이렇게 저희 단체에서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에 이제 다시 평화의 샘물 운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난 세계 한일회장들한테 결정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금 각 회장님들이 지원해 주신 한 2천여만 원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해놨고요. 첫째로 이제 말라위하고 1차하고 2차는 9천 하나 시작할 겁니다. 12월 개최식일 차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리아는 우리나라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늘 민주, 평화통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수교가 되지는 않은 나라가 이제 시리아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이제 쿠바가 했고 시리아 하나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시리아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테러 지원 아군 추계국가 하나로 미국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늘 미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시리아 사람들하고 14년 동안 태권도를 보호하면서 시리아는 훌륭한 민족이라는 저는 생각하고요. 중동에서도 중동의 외교적인 정책에 획을 걸 수 있는 나라가 시리아 수교를 하면 북한의 입지를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갖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민간인이지만 2012년 시리아 내전 이후에 시리아 태권도 팀을 매년 축배를 해서 한국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아중동과 한시리아 친선협회 공동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리아 관계 개선을 위해서 크게는 방역의 입장에서는 국익의 보답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월경에 제가 시리아를 들어갔는데 시리아 체육협회랑 MOU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시리아는 우리나라 국민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행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의무를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원님은 사실은 전파사범으로 태권도 전파사범으로 시리아에 가셔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우리 들어와 계시긴 합니다만 들어와 계신 때에 아프리카 중동 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총장도 맡으시면서 또 태권도 박사도 하셔서 박사학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하고 연결해서 사실은 전에 우리 아프리카 중동 지역이 뭐 크기는 엄청 큽니다만 사실은 우리 한인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업 환경도 비즈니스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이 나름대로 십시일반 모아서 곳곳에 그 아프리카 오지 곳곳에 지금 우물을 파줬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알아갔을 때 저는 뭐 남아공만 그때 갔었습니다만 거기 한꺼번에 위에서부터 해가 내려왔는데 케냐 파고 말라이 어디 파고 그 남아공을 봤는데 그 남아공 한 군데만 가도 정말로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모아가지고 시리아의 태권도 장비를 돕자고 해서 그때 제가 마침 베이루트에 갔습니다. 지금은 뭐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으로 해서 베이루트에 복귀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때 가서 시리아 분들이 나와서 시리아 체육회에 우리 태권도 장비를 전달하고 앞으로 교류하는 정말로 전체로 보면은 연합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일들을 해왔다. 이 밖에도 뭐 방금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이런 그 기회에 서로 협력해서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운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 하나 파는데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앞에가 100만 원 넘치고 우리 전상호 회장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기회에 이제 거의 질의응답을 빼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패널 발표가 되겠습니다. 유대성 중국 한국인의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이시고 현재 대련 한국상의 회장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시기 전에 잠깐 한남연합 회장님, 김관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함께 고타키 중국 한국인의 총연합 회장님도 오셨는데 아마 국회를 또 돌고 있는 게 약간 들어봤습니다만, 자 그러면 유대성 회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온 유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중국 총연합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안중근 의사님 유해찾기와 중국 청년의 열망이라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제가 배경을 저희 청년과 저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수교가 1992년, 현재 32년째가 됐습니다. 사실 기간은 국가 간 수교 기간은 불과 32년이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중 간의 역사는 지난 32년이 아니라 2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의 해동이 사실 중국과 관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애증, 또 그런 관계 속에 맺어져 왔고, 한민족의 역사를 거론할 때 중국과 우리를 이렇게 떼어서 이야기가 하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상해 임시정부, 독립군, 광복군, 우리 많은 순국선열, 독립투사,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많은 독립선열들, 그분들의 그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중국 땅입니다. 또한 중국은, 저희는 바로 그 반동을 통해서, 압록강변을 통해서 신의주를 바라볼 수 있고요. 바로 북한 땅과 직접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국의 땅에 1992년 한중수교가 수교된 이후 지난 32년간 전 중국에 많은 기업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민 국가가 아니라 기업인, 사업하는 오너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이지 이민을 허용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32년간 많은 기업들이 와서 중국에서 큰 성공을 이뤘고, 또 많은 기업이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32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남아있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많은 교민들,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사실 그 축소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13개의 한국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34개의 한국 국제학교가 있는데 이 중 40여 %를 한국 국제학교가 바로 중국 땅 안에 있습니다. 현재 이 중국 땅 안에 있는 중국 땅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들이 재정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너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 지역 62개의 지역의 회장님들, 그 다음에 여러 우리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서 도대체 우리가 현재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2024년에 남아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과연 어떤 시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중국 총연의 여러 우리 회장님들과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국에서 우리 기업인들, 우리 총연에서 갖고 있는 3가지의 시대 정신은 바로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시에 그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내년에 그 인텔을 공수해서 2025년 3월부터 가동이 시작되는 SK 하이닉스가 새롭게 반도체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우리 큰 대기업도 최근에 이제 중국 회사에 이렇게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가 거꾸로 인수가 되어지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조금 뭐 공장 매각이라는 등 이전에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이 매각을 했다면 최근에는 한국의 대기업도 이제 중국 기업에 매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한마디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은 이전에 만만비 세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중국도 이제 속도전입니다. 중국 신천에 가면요 16시간씩 일을 합니다. 화웨이나 이런 대표 기업을 가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젊은이들이 속도전으로 가고 있고, 중국도 이제 법치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부 뭐 언론이나 잘못된 유튜버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중국을 바라볼 때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은 이미 그 산업의 고도화로 들어섰습니다. 최근에 모 그룹의 사장단이 긴장감 속에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중국의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사실 반도체 외에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다. 도대체 이것이 과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따라잡히고 오히려 추월당할 것인가? 이전에는 우리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보고 왔다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양국 간의 산업을 어떤 형식으로 서로 파트너십을 구축해가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갈 것인가? 최근에 모 그룹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GDP가 18조, 한국이 1.8조, 일본이 4.6조입니다. 이것을 합하게 되면 25조 정도의 전 세계 최고의 그 경제 블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114년 전에 순국하신 안중근 이사님이 동양통화로 해서 한중일 간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한중일 간에 사실은 서로 간의 대립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지만 사실 서로 협력했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사실은 지능해라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분명히 지금 어쨌든 G2로서 GDP가 18조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우리 기업인들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에 남아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첫 번째 목표인 지속 가능성, 각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 정말 그렇게 정말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사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사회에서 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좀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첫 번째 지속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민이 줄다 보니 학교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각 학교별로 받는 평균 재정 지원도가 약 25%에서 30% 정도인데요. 저희가 15년 전에 비해서 현재 학생 수가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내에 앞으로 중국 내 13개의 한국 국제학교 가운데 몇 개 학교는 아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소중하게 만들어낸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과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소중하게 만들어낸 우리 한국국제학교를 우리가 이렇게 쉽사리 없애기에는 너무 아쉽고요.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차세대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게 뭐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학교별로 중국 학교, 한국 학교에 대해서 재정 자립도를 조금 올려주십사. 정말로 그게 한 40%에서 50% 되면은 저희가 계속 좀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에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교육적 자립도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두 번째는 우리 바로 차세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서두에 중국은 이민 가정이 아니라고 이민 국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산중수가 32주년을 지나가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다문화 가정입니다. 32년 전에는 우리 다문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2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 2세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주위에 많은 한국 분들이 바로 다문화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중 양국 간의 교류와 바로 문화와 서로 이게 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중국에서 우리 한인들 주위를 바라봤을 때 이제 다문화 가정이 우리의 정말로 메인 커뮤니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국의 한인 사회는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하고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일구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중국의 교민 사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은 어쨌든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조선족 동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옥타 그러셨지만 저도 이제 우리 옥타 중국의 옥타 차세대 젊은이들도 제가 사랑하고 우리 옥타와 또 조선족 기억 발표라든지 많은 우리 조선족 동포와 우리 한국인 우리 리더들 간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먼저 만나서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저는 우리 민족의 정말 영원히 통일로 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중국 안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조선족 동포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다면 절대로 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통일로 갈 수 있는 그 첫 단체를 깰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족 동포는 북한과 남한 간에 사실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대련은 그 여성 감옥에 있는데 바로 여기 동부삼성에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중근 이사님, 무당 이혜영 선생님, 단재 신치현 선생님 모두 순국하신 곳입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장소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안 이사님이 우리가 위해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분은 바로 대련에 있는 여순 감옥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순국하셨습니다. 1910년 3월 26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순국을 하셨고 114주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 대련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창공원에 있는 다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중근 이사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에서 황기철 저는 보훈처장님 이사장님으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빨간 여기 중간에 아래 분홍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여순감이고요. 동쪽에 1번 빨간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동산포. 이 자리에 매장되어 계시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자. 저희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당연히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안 이사님의 위해를 찾는 것이 광복의 커다란 조각을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 전체 총연합회에서는 우리 안 이사님의 위해를 찾지 못한 우리의 제스럼을 안고 우리가 현재 기성세대로서 안 이사님의 위해를 찾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위해를 찾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또 동력을 얻어서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도 올라가고 중국 초연에 우리가 좀 앞으로 더 우리가 더 화합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이와 같이 안 이사님의 이분의 유해 발굴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말 우리 오신 여러분께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북경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있었던 박진범 PD 작가님을 쓰세요. 저 바쁜데도 지금 저희 현지 PD입니다. KBS PD입니다. 북경에 계셨는데 오늘 오신 오은영 회장님 잠깐 늦게 오신다고 하셔서 중국은 저도 이제 소환으로 북경에 있었습니다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쨌든 체제가 이제 공산주의 체제다 보니 학교가 배우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우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거기 가서 중국 학교에 가기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주요 도시에 한국국제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대련에서도 그렇고 많은 데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중광기가 좀 자꾸 커질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래서 시선을 크게 해놨는데 지금 만중광기가 안 좋아지니까 힘들어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국제학교는 모두 다가 그 중국에 있는 한국인회가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상공회의소하고 함께해서
중국 한국 상해 가고에서 중국 한국인의 뭐 이런 형태로 단일 조직입니다. 그 현지 정부하고 같이 결속해서 하는데 정말 교민들이 줄고 또 한미관계도 어렵고 국제적 경제도 어렵고 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